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수완박 뭐 말은 엄청 해요. 근데 이게 검수완박이 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법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이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법조인과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법조인이 네.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주당안 다르고 중재안 다르고 국회 법사위 안에서도 안건 조정안이 다르고 네. 법사위원장 안이 다르고 최종 통과안이 또 달라요. 본회의안이 또 달라요. 네. 이게 한 일주일 사이에 5번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법조인이라 해도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방송 네. 중에.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될 정도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많은 변호사들, 제가 아까 언급한 박준영 변호사나 이 김혜연 변호사 같은 인권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고소인과 고발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고소인은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예요. 네. 장진원 변호사가 날 때렸어요. 그러면 제가 고소하면 고소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장진원 변호사가 날 때렸어요. 근데 제가 이 앵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았지만 말도 못하고 혼자 속만 끙끙 앓아요. 그걸 본 김수민 평론가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대신 고소해주면 김수민 평론가는 고발인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고소하는 경우보다 주변에 있는 관계자나 가족이나 또는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대신 고발해주는 고발인이 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네. 장애인 사건이나 아동학대 같은 사건들, 성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고발인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1차 수사해보고 아 이거는 뭐 별로 혐의가 없다. 네.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종결. 내가 전에 시마이라고 해서 괜찮아요. 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네.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도 못하고 고발인이 이의 신청도 못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유지가 누구를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학대하고 나쁜 짓 해요. 근데 제3자가 고발해버리잖아요. 근데 지역 유지가 지역 경찰이랑 유착돼서 경찰이 무혐의 내린다. 그 사건도 어떻게 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막는 네.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라도 저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유가 네. 그리고 웃기는 거는 잠깐만요. 지금 예 슈퍼챗이 오늘 아주 풍년인데요. 옐로우 스모크님이 10만 원을 예 그리고 최재빈님 3만 원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참자 옐로우 스모키님이 방법이야 있겠지요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됐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예. 그 웃기는 거는 이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을 뭐 환경 대리해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 특히 환경 문제는 딱 이게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피해자가 스스로 당사자가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해서 고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민단체가 그 불송치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네.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김남국 의원님 짤짤이 하실 시간에 이거 고치십시오. 가서 예? 최강욱 의원한테 짤짤이 했다 뭐 이런 말 듣기 네. 시간에 진짜 짤짤이를 했는지 홀짝을 혼자 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인 걸 알면 가서 고치세요. 다 통과돼가지고. 네, 내 얼굴 안 보이죠? 진짜 열받네. 어? 네. 제 얼굴이 안 보이죠? 혼자 짤짤이 그래요.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짤짤이를 하다뇨. 짤짤이를 치는 거예요. 짤짤이는. 짤짤이 치는 홀짝이 거예요. 홀짝인데. 짤짤이 치는 겁니까? 아 진짜 열받네 정말. 알면서도 왜 이거 통과되게 놔두냐고요. 알면서도. 제가 굳이 뭐 그런 제가 얘기를 이 한번,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저도 법조인이잖아요. 그죠? 까먹고 잊어버렸었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민단체 경력이 있으시죠? 있었죠. 네, 저는 김남국 의원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시민단체도 하셨어요? 저는 경실련. 김남국 의원은 사실 아. 시민단체 활동을 별로 한 적이 없죠. 그러면은 되게 뭐 국계본 진보적인 이런 거 성향이셨던 거네 원래는 경실련은 뭐 중도 경실련은 진보적인, 폭이 넓죠. 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계속 비판했던 참여정부보다도 더 비판했던 저는 경실련의 회원입니다. 예, 그리고 변협 활동도 하셨고. 소비자 정의의 제가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리고 요즘 또 댓글에 달리지만 무한도전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죄와 길. 아직도 댓글이 달리더라고.
예, 아직도 재방송하고 있어요, 이거.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형사 절차 전반을 한번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이전에는 그냥 검찰로 다 송치를 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를 누가 들여다봐야 이게 견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의신청권입니다. 이의신청권.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가서 검찰이 그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검찰이 들여다봐서 이것도 역시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딱 해요. 그러면 고소인 고발인 입장에서는 열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느냐? 경찰과 검찰의 이 처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재정 신청 절차입니다. 그걸 하면 법원이 검찰 수사기관의 결정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하면은 법원에서 야 이거 기소해 라고 기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행,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에 사법체계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이 서로를 견제하게끔 그렇게 이제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고소로 사건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그다음에 법원의 재정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빼버렸기 때문에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요. 아예.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정 신청을 받을 기회도 아예 또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찰 단계에서 끝내버리고 묻어버리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이번 검수완박 법의 골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죠. 다른 부분도 물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묻고 싶은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게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막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고발들을 왜 많이 거예요? 하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최근에도 수년 동안 뭐 이쪽 저쪽에 다 있는데 고발 전문 단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그러면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직권남용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 그 탄핵 사안에서도 그때도 보면 직권남용으로 많이 처벌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직권남용죄는 이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면 그 직권남용이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누군지가 잘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많이 합니다. 고발을.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에요. 지금 탈원전 사건, 그 다음에 성남 FC 사건, 네. 또 뭐 울산 선거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그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미 고발한 사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에 그 검찰로 넘어가는 이의 신청권을 박탈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네. 아마도 행정부처나 청와대 출신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요직 내부에서 내부 폭로자들이 줄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낙하산이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환경부 장관은 감옥 갔잖아요. 블랙리스트 때문에. 인사비서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는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좀 애매하면 보통 제3자가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걸 검찰이 들여다봐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 엮일까 봐 겁나니까 경찰선에서 적당히 보고 대충 덮으라는 그러한 토대를 깔아주기 위해서 고발인 이의 신청을 금지시켰다라고 보는 정치적 해석이 과하지만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검찰개혁하고 민주당이 떠들었던 게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 특수수사권을 제한하겠다. 이게 골자였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6대 수사권 중에 뭐 지금 4개를
폐지시키겠다. 뭐 이런 쪽으로 논의가 집중되면은 맥락이 있어요. 어쨌든 뭐 옳든 그르든 간에 맥락은 있어요. 이거 맥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이의 신청권을 제한하는 건 말이에요. 이거는 기존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취지하고 전혀 다른 세상 얘기란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뜬금포라고 하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왜 대체 민주당이 왜 이 검찰 개혁 했느냐라는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의 신청권을 제한하는데 목숨을 거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이 사람들의 속내가 결국은 직권남용에 대한 방탄을 치겠다. 그걸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이 이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니 얼마나 캥기는 게 많으면 이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면서 자기들 수사 안 받겠다고 이 수많은 피해자들, 장애인들, 아동들 이런 사람들 이제 고발 단계에서 경찰이 범죄 없다 하면 끝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통과시키는지 이 역사 앞에서 정말 아니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지 이건 건드리면 안 될 걸 지금 민주당이 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거 문제 있다고 법제사법 소위 이후에 말을 했다면서요. 그럼 자기들도 아는 거잖아요. 로스쿨 1기 변호사도 알고 있는 문제점을 왜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키는지 그 당에 민주당에도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판사 출신도 있고 이거를 이게 이야기 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서 진짜 그럼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요 경찰에 고발하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써야 돼요. 옛날에는 변호사 쓸 돈이 없어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경찰이 못 찾으면 이의 신청하고 검사가 또 검사한테 직접 고소장 낼 수도 있었잖아요. 검찰청 가가지고 그럼 검사가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못 밝혀낸 걸 검찰은 밝혀주겠지라고 한 번 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믿는 구석이 원천 차단되니까 처음 경찰 수사할 때부터 완벽하게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비싼 변호사 써서 그 변호사가 경찰 대신에 증거랑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줘야만 수사가 진척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들이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이게 어쩔 줄 모르고 막 고왕좌왕 받아주질 않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밥을 다 해갖고 떠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갖다가 줘야 그래야 겨우겨우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지금 실정이란 말이죠. 진짜 화가 나네. 근데 여기 빠지게 된 경우에 국민의힘 책임도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네. 악성 고발인 폐해를 방지하자고 이걸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니까 또 그 부분을 안 넣기로 했는데 왜 또 그 부분을 합의 안 하고 다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독소 중에 독소인데 뺄 생각은 안 하고 같이 넣었다가 뺄 수도 있었는데 또 그것을 막은 게 아니냐 이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물론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반대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미애 의원이 네, 당 차원에서는 이 이의신청권 문제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더 추동해줬다라고 하는 여기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건 뭐 아픈 구석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야합의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그냥 판단할 때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까지도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이쪽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해서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 기관들을 봤을 때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검찰한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보통 때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경찰이 안 된다 그러면 공정거래위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 그냥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을 엿먹이는 제도다. 굉장히 웃기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의 그 문제만은 아니게 된 겁니다. 검찰 물먹이려고 여러 기관 물먹였다라고 하는 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경제검찰이라고 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만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고발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법이.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 공정위가 조사를 해갖고 문제가 이게 수사 범죄 혐의가 있다 싶으면은 공정위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고발을 받은 검찰이 그것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이런 공정거래 사건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지금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요. 근데 이 공정거래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현대 그 자본주의 시장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검찰 단계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혜를 누가 보겠어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그런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나 그다음에 강자들, 경제적 강자들 이 사람들한테 고삐가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약자를 보겠어요? 그런 대기업들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그 중소기업들,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뭐 결국에 뭐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 달째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측에서 내놓는 어떤 반론에도 어떤 설명에도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이 피해를 덜 보고 이 제도 때문에 더 나아진다고 말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검찰 권력 너무 비대해서 문제다. 검찰이 권력 뭐 밑에서 뭐 사냥개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아니, 다 좋고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서민과 국민 맨날 입만 열면 국민 서민 어쩌고저쩌고 하는 정당들이 이걸로 인해서 그럼 서민 삶이 나아지는 게 뭐냐는 거죠. 없죠. 1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서민 삶이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김여은 변호사 등에서 그 장애인이나 그런 약자들의 권리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주장이 돼서 호응을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런 장애인이나 약자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 형사 사건에 관련이 되는 일반 국민들이 전부가 다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그런 뭐 일부 그 소외계층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법안이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